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. 같은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0월에 출소한 박병화. 둘 다 모두 사회로 복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었죠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당장 내년부터 3년 동안만 출소하는 전과 3회 이상 상습 성범죄자가 거의 100명에 달하거든요. 당연히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다 보니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출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근처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글쎄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? 또 출소 후 안산집에서 살고 있는 조두순은 이사를 갈 데가 없어서 그대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데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?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주거지는 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참 어디로 보내야 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.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.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. 조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이 다세대 주택을 계약했지만 임차인이 조 씨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조 씨는 보증금 등 위약금 100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사 간다고 했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런 얘기를 들리고 해서 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를 염두에 둔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.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.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.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. 영토가 좁고 또 어린이 밀집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나 공원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은 지역적 어려움이 있겠다. 현실적으로 법원이 성범죄자들의 특정 지역 접근을 제한하는 전자장치 부착법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게다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분노를 키워 재범 방지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마련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